코로나 사건이라고 해서 제가 전문적인 의견을 요청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소속이 어디세요? 누구세요? 누구신지. 저 이동욱입니다. 경기도 의사회 회장입니다. 예, 그래서 질병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 여기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기자분들도 초등학교 이상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질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지 국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를 두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질병이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왜곡되이 편향되이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15,500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해 올 때마다 정부가 어떻게 자가격리 원칙을 정하고 코로나 확진 검사 대상자를 정해왔는지, 지금까지 해왔는 거와 최소한의 원칙도 맞지 않고 객관성도 없고, 오직 어떤 특정 교회나 특정 기독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적적인 원칙을 훼손한 그런 질병 관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CDC 가이드라인, 기자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CDC 가이드라인과 WHO 가이드라인, 그리고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5,500명의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강제격리 대상, 그 다음에 검사 대상을 분류해 왔습니다. CDC와 WHO와 질병관리본부의 그 객관적인 강제격리 대상, 그 다음에 확진 검사 대상의 그 분류의 그 문건을 보면, 강제격리나 강제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증상이 있는 환자와 1m 이내에 15분 이상 접촉했을 때 격리 대상자라고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도 되어 있고 CDC, WHO 가이드라인에도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과 신체 접촉을 직접 했을 때, 포옹이나 키스를 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나 그 다음에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그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 기준에 부합하다는 증거가 제가 보기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CDC나 WHO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 강연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페라의 유령 같은 경우에는 8,500명 관객 앞에서 3시간 동안 증상이 있는 확진자 배우가 3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비말을 쏟아내었고, 그 밀폐된 공간에 있던 8,500명의 전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기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공연을 하게 한 자기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8,500명에 대해서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자가격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페라의 유령은 마스크를 확진자 배우가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이 됐고,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신도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노출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보건당국이 저희들 의료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 확진 환자가 병원을 내원했을 때 의사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확진 환자를 진료하면 격리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나 접촉자 중에 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강제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밀접 접촉자라는 분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역이 정치 방역을 하거나 이렇게 왜곡된 방역을 할 게 아니라 일관되고 원칙성 있는 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는 그런 어떤 원칙에, CDC 가이드라인이나 WHO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방역을 하는 것은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형에 대한 강제 검사를 한 게
범죄 행위듯이 강제 검사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한테 강제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보건소나 그 했던 공무원들은 엄중한 책임이 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는 CDC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 격리라는 것은 강제 감금과 같습니다. 사람의 인신을 감금을 하면서 최소한의 원칙도 지금까지 보건당국이 15,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고 그 중에서 정말 밀접 직접 신체가 닿았거나 1m 이내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사람, 마스크를 둘 다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격리 대상자, 강제 검사 대상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시설 폐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당국이 기준을 왜 세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해서 시설 폐쇄 기준은 소독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영업을 재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 환자가 왔을 때 소독하고 나서 2시간 내지 4시간 후에는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하면서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폐쇄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방역 폐쇄 원칙은 어떻게 세워놨고 재개 원칙은 왜 세웠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질병을 할 때는 국민들 앞에 진실하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도 맞지 않게 인신을 구속하고 인신을 강제로 2주간 제가 많은 환자들로부터 강제 격리를 당했는데 2주간 강제 격리 당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2주 동안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게 그런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때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로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언론분들도 그런 CDC나 WHO 가이드라인도 없이 마녀 사냥하듯이 인민재판하듯이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강연재 변호사님도 정광훈 목사님이 1m 이내에서 15분 이상 확진자를 접촉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진짜 직접 신체에 접촉을 했다는 CCTV를 다 돌려봅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증거도 없이 강제 격리를 강요하고 그 강제 격리를 강요당한 그것은 민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시청에서 박원순 분향소는 2만 명이나 하면서 시민들은 6개월 이상 시청 광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나 5월 16일 날 광주에서 보수단체가 200명 집회한 것은 형사처벌하겠다고 감염병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5.18 단체와 민노총은 코로나 위험이 없다면서 집회를 허용한 사건. 너무나 코미디 같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최소한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하는지. 8.15 집회는 저는 그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서울 시내 전역에서 국민들이 단 10명도 나오지 말라는 계엄령을 문재인 정권이 선포를 했었는데 그 자체가 그러면서 8월 17일은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국민들 보고 야외에 나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쿠폰까지 외식 쿠폰까지 하고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부산에는 8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기자 여러분들도 최소한 상식을 가지고 해운대에 80만 모이는 것은 언론의 관심이 아니고 이번에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 국가를 파탄시킨 국가를 정말 경제를 파탄시키고 부동산을 파탄시키고 절망한 국민들이 100만 명이 나왔는 그 본질은 보지 않고 이것을 정치 코로나에 편성해가지고 그런 왜곡된 무슨 코로나 위험을 코로나가 정말 위험하다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면 식당에서 밥 먹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죠.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인조인간입니까? 실내 밀폐된 공간인데 서울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 시내에서 확진자가 1626명 나왔습니다. 1626명 모두 거의 대다수가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데 야외 집회에서 이렇게 발생한 사례가 서울시 보고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혀 없는데 야외 집회를 마치 무슨 위험하냐 이렇게 사실과 관계없는 정말 왜곡된
잘못된 방역을 하면서 대한민국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진 겁니다. 초기에 중국을 차단하는 것, 질병이 창궐한 중국을 차단하는 것은 방역의 기본임에도 2월 2일 날 오후 5시에 동아일보와 여러 신문 매체에서 2월 2일 오후 5시에 박원순 장관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 한국인의 중국 방문을 중단하겠다는 게 2월 2일 오후 5시에 동아일보에 발표된 기자회견입니다. 오후 5시가 발표됐는데 2시간 만에 2월 2일 오후 7시에 그 결정을 번복하고 4월 1일까지 2달간이나 중국의 유학생이나 중국 관광객 60만 명을 무차별로 격리 조치도 없이 서울 시내로 활보하게 해서 대구 코로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대구 코로나 사건이 2월 19일입니다. 2월 2일 날 대만처럼 닫았더라면 잠복기 14일을 감안하면 2월 19일 날 대구 사건은 없었던 것이고 국민 305명의 희생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날짜를 잘 하고 이해를 잘 하는 분들이 2월 2일 날 박능우 강경화 장관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2시간 만에 뒤집고 중국 시진핑 방한 때문에 2달 동안 60만 중국인을 유입되게 한 그 결정의 문제점, 그 결정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5월달 나이트클럽 5월달까지 이태원 나이트클럽 그 홍대의 나이트클럽을 여러 번 언론에서 50차례 이상 보도했습니다. 여기 위험하다고. 밤 12시부터 새벽 7시까지 비말을 튀기면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나이트클럽 한 번씩 가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수백 명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왜 자가격리 기준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검사 기준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콜센터에서 물류센터에서 수백 명 발생했을 때 물류센터 단 4일 만에 영업 재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실내에서 자기들이 실수해서 밀폐된 공간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코로나 확산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금 15,500명이 발생했는 사건, 수백 명씩 발생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무슨 뭐 양평에서도 얼마 전에 발병을 했고 스타벅스 커피숍에도 발병을 했고 거기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은 자가격리 대상자 아닌 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신도는 모든 사람을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해서 2주간 감금한 거에 대해서 훗날 올바른 검찰이나 올바른 법원이 들어선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로서 최소한 기자 여러분들도 어떤 방역 조치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국가 방역이 이렇게 허황되고 거짓되게 운영될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맞게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얘기하고 8월 15일 날 전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보안법처럼 이 코로나를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야지 국민의 생명도 보호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검사 건수도 질병관리본부에 보면 22,0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00건 정도로 보이는데 이 무증상자에 대해서 검사 대상자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면 사실 관공서 같은 데도 검사를 하면 무증상 양성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건수를 정말 이 3.1절 전이나 왜 8.15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상할 때만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인지 시기적으로 우연히 일치한 것인지 최근에 그 검사 건수가 많이 늘린 것도 어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어서 제대로 밝히지는 못하지만 훗날 코로나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국민들을 기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한 것이고 목숨을 위협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박한석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이런 방역을 핑계로 한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게 어떤 지금까지 15,500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들이 대부분 아주 극소수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나 강제 검사를 명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형 강제 검사 시켰다 큰 벌을 받았죠. 신체에 대해서 강제 검사를 시키는 거는 보건소나 공무원들이 엄중하게 책임져야 될 거예요. 거기다가 2주간 집에서 격리시키는 거는 방금과 같은데 아무런 WHO나 CDC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확진자와 몸이 닿거나 확진자와 1m 이내에서 접촉을 했을 때 15분간 그것도 잠깐 접촉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면은 접촉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지금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다 착용을 했었고 1m 이내에서 접촉을 하거나 직접 확진자와 신체 접촉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을 강제 격리를 명하는 것은 나중에 이거 감금죄로 그 한 4,000명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동욱 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더 생각하십니까? 이상 문재인의 이런 사기 방역, 거짓 방역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무슨 뭐 이걸 북풍처럼 과거에 3월 1일 전국민 집회 전에 갑자기 코로나가 늘었다면서 집회 금지시켰잖아요. 8월 15일 전에 갑자기 집회 금지시키면서 해운대 가서 해수욕은 하라. 아니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하는 거와 해운대에서 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17일 임시공휴일은 누가 정했습니까? 예? 이런 정말 하나만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거짓된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국민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상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